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한번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위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역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위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도형 파트에서 사실 여러분들 도형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답으로 숫자가 뭐 계산해서 몇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부가 좀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 또 암산으로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좋아할 텐데요. 자, 이 위치관계라는 내용은 조금 그런 계산과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우리가 공간지각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공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있어야 오늘 배우는 내용을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물도 한번 많이 바라보고 좀 이렇게 살펴보는, 천장도 바라보고 벽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가장 쉬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개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위아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무슨 노래 같네요.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에 직선 L이 보입니다. 그리고 점 A하고 B가 보여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직선 위에 있죠, B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 있다면 직선 아래에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상생활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직선 위에 점이 있다라는 것은 직선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지금 직선을 그렸죠? 예를 들어서 그 분필가루 위에 점을 찍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위에 있다라는 건 직선 위에 점이 있다. 직선의 점이 직선을 점이 지난다. 그죠?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또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B처럼 직선이 점을 지나지 않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또는 B가 직선 밖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 절대로 위쪽이 이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점과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점을 갖다가 딱 찍으면 잉크가 번집니다. 그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 A가 평면 P 위에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겨냥도인데 여러분들 느낌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종이 위에 점이 콕 찍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위에 있지 않다. 떨어져 있죠. 그죠? 한마디로 입체적으로 본다면 종이가 있을 때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평면 위에 점 하나가 붕 떠 있을 때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점 B가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으로 직선은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평면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기본적인 약속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점과 직선이나 점과 평면은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이제 두 직선끼리의 위치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직선끼리의 위치관계는 평면에서의 위치관계가 있고 공간에서의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일단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평면 위에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서로 뭐합니까?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두 직선이 만날 수도 있어요. 한 평면 위에 있으면서 일치할 수도 있죠. 그죠? 두 직선을 선생님이 그렸는데 두 직선이 겹쳐지게 이렇게 두 번 그리면 결국 뭐가 된다? 두 직선이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모든 점에서 다 만난다. 요거는 교점이 하나겠죠. 이거는 교점이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점에서 다 만나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한 평면 위에서는 서로 평행할 때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서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데 만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할 땐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지나가다 만나게 돼 있죠.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데 만나지 않는 경우는 공간에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직선이, 선생님이 그냥 요거 분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육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요거 이제 원근법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도로가 있고 이 위에 육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도로에서 차가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은 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맞죠? 절대로 선생님은 차에 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육교 위로 걸어 다니기만 한다면. 맞죠? 왜냐하면 차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육교는 이렇게 놓여 있으면 둘은 서로 이만큼 높이 차이를 가지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육교가 이렇게 있고 차도가 이렇게 있지만 둘이 마치 중앙선이 이렇게 있겠죠? 만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짝 돌려서 여기서 시선을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살짝 앞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도로가 지나는 선하고 그 다음에 육교가 지나는 선은 이러한 식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낌 이해되시죠?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은 서로 어떻게 돼 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죠. 물론 위에서 보면은 만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은 평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꼬이니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꼬이니치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꼬이니치라고 한다. 자, 우리 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이 지금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방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직육면체 모양의 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을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직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직선과 자, 그 다음에 이 연두색으로 그리는 직선 같은 경우는 둘이 서로 요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 주황색 직선과 이 뒤에 보이는 분홍색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쪽으로, 저 뒷면 쪽으로 앉아서 만약에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 머리 뒤에 위쪽에 있는 가로로 놓인, 천장에 있는 가로로 놓인 요 모서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 오른쪽 앞쪽에 있는 모서리 생각할 수 있겠죠? 위아래로 있는 모서리를 생각해 보면 둘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꼬이니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이 같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직선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죠?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평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꼬이니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했죠? 당연히 꼬이니치에 중점을 뒀죠. 꼬이니치를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합니다. 아셨죠? 좀 이따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도록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일단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꼬이니치라는 것은 직선과 직선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과 평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종이 위에다 선을 쭉 그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평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지금 원고가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요. 자, 이 원고를 한번 본다면 원고가 있는데 직선 하나가 이렇게 빵 하고 뚫고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 뭐가 생기죠? 구멍이 뽕 하고 생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가 될까? 교점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교점이 생기면서 지나가면 아,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평행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한마디로 지구가 물론 둥글긴 하지만 어떤 일부분만 보면 평평하게 보이죠, 우리 눈에. 그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같은 높이로 쭉 지나가서 비행기 꼬리가 이렇게 구름을 만들면서 쫙 가면 그 선하고 땅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죠? 둘이 평행해야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이러한 관계, 우리는 평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말고요. 이게 좀 그림이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요, 선생님.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똑 떨어져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건 뭐라고 할까? 꼬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직선은 이렇게 반듯하게 있고 평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막 엇갈려서 지나가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 그림이 잘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직선 떠서 요 평면으로부터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 선생님 틀어져 있으니까 꼬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평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의상 우리의 편의상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겨냥도를 직사각형을 이제 비틀어서 겨냥도로 보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보일 뿐이고 평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을 선생님이 이만큼만 그리지만 실제로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평면도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평한 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뿐이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겨냥도로 보면 이렇게 되고 똑바로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편의상 이렇게 그릴 뿐 방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딱 맞진 않지만 원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면이. 그러면 돌려도 똑같잖아요. 그죠? 원은 어떻게 돌려도 똑같죠? 원은 실제로 아니지만 끝없이 펼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 모양도 아니고 직사각형 모양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따로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 같은 경우에는 꼬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 그림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고요. 예, 그리고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놓으면 평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높이만큼 떨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내용이 뭐가 어렵냐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공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평면 그리고 직선, 수직.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선생님 몸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공 같죠, 그죠? 드럼통 같은데 선생님이 날씬해서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우리 이 강의실 바닥과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겠죠? 선생님을 누가 옆으로 이렇게 밀면 카메라 밖으로 나가면서 쓰러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직으로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에서 정면에서 봐도 선생님이 똑바로 서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똑바로 서 있죠?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서 있어도 똑바로 서 있어요. 뒤로 봐도 똑바로 서 있어요. 45도로 봐도 똑바로 서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평면과 90도를 이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게. 잘 봐요. 직선 L이 있어요. L이 평면 P에 대해서 지금 쭉 내려와서 한 점 H에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 L이 이렇게 뚫고 지나갔고요, 일단. 그리고 이 평면 P에 포함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도 L이 수직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직선과도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갖다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도구를 한번 간단하게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 역시 또 자, 지금 선생님이 원고를 또 뒤집어 놨습니다. 평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선생님이 모니터를 좀 보면서 가볼 텐데 지금 요렇게 놓여 있는 분필을 보면 자, 요 색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살하고 좀 색깔이 비슷해서 이걸로 바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눈에 수직으로 보입니까? 지금 평면하고 직선이? 그죠? 근데 그 상태로 선생님이 그대로 돌려볼게요. 오! 선생님 삐뚤어 돼 있습니다. 삐뚤어.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삐딱하게 돼 있어요. 수직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수직처럼 보였는데 돌려보니까 수직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럴 때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수직인데 그대로 돌려서 봐도 90도로 보여야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죠. 바로 방향을 돌린다라는 말 대신에 요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도 L이 수직이고 또 다른 직선과도 수직이고 뭐 또 다른 직선과도 역시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는 따로 준비 안 했지만 평면과 평면의 수직도 있어요.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건 자, 우리가 지금 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안 상태에서 이 평면을 요 직선을 포함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직선을 포함하는 면. 요렇게 생긴 면도 있겠죠? 예, 조금 더 만나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이 직선을 포함하는 면이 있으면 이 면은 요 밑에 있는 면과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을 포함하면서 요렇게 생긴 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면 또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요 밑에 있는 평면과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흐름을 이렇게 갈게요. 평면이 있는데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에서 봐도 90도여야 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밑에 있는 평면에 포함되어 있고 요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과도 수직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90도가 된다라는 말은 그 수직인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들은 다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위치관계에 대한 개념이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좀 눈앞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마음이 옆에서 직접 이렇게 막 침 튀겨가면서 설명드리고 싶기도 한데 특히 이 파트는 이 부분 위치관계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니터상에서는 지금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절로 뛰어 넘어가서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연필도 있죠? 샤프도 있죠? 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좀 딱딱한 종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구멍도 뚫어보고 수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의 4점 A, B, C, D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직선 L 위에 있는 점 했습니다. 자, 직선 위에 있는 점 C죠? 밑에 있는 점 B고, 그죠? 아닙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직선 L 위에 놓여 있는 점, 지나는 점 A하고 바로 누가 됩니까? 점 A하고 점 D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이 바로 직선을 지나지 않는 점이죠. 그죠? 점 B하고 그 다음에 점 누가 있다? C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의 사다리꼴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할 개념, 사다리꼴의 뜻이 뭡니까?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본다면 당연히 AD하고 BC가 평행할 거고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또 다른 변이 만약에 평행하다면 그때는 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개로 표현하고 또 3개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들이 평행하고 기본적으로 사다리꼴은 평면도형입니까? 입체도형입니까? 한 평면 위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평면도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리 풀기 전에 평면에서 직선끼리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 뭐가 있었죠? 둘이 만날 수 있었고 평행할 수 있었고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있다라는 거 여기서 꼬일 수 있나요? 없죠. 평면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변 AD와 만나는 변 했습니다. 자, AD와 만나는 변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AB하고 DC가 있겠죠. 변 AB하고 그 다음에 변 DC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변 AD와 평행한 변 했습니다. 자, AD와 평행한 변 선생님이 미리 답을 구해놨었지만 바로 누가 됩니까? 변 BC가 된다라는 거. 한마디로 우리는 구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 저절로 뭐가 될까?
평행한 변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답으로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림의 삼각기둥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삼각기둥입니다. 자,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일단 뭡니까, 여러분들? 기둥의 옆면은 당연히 직사각형.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기둥이라는 건 두 개의 밑면이 서로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선 두 밑면이 서로 뭐 해야 됩니까? 평행해야 되고 두 밑면끼리 서로 모양이 뭐다? 합동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서리 D와 만나는 모서리 있습니다. 자, D 찾아볼게요. 자, D하고 만나는 걸 찾으래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방법은 쉽게 D에서 만나는 걸 찾으면 누가 있어요? DA, DF가 있습니다. 그죠? DA, 그 다음에 DF가 있어요. 선생님이 모서리는 한 번만 쓸게요. 모서리 DA, 모서리 DF 이렇게 계속 가야 되니까 한 번만 써서 가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DA와 DF가 있고요. 자, 그 다음 E에서 만나는 건 누가 있죠? 그쵸? EB하고 EF가 있습니다. EB하고 EF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일단 만나는 건 그럼 이렇게 지우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 모서리 DE와 평행한 모서리 있습니다. 자, D하고 평행한 거. 자, 지금 요 옆면들은 직사각형이라 그랬죠? 자, 직사각형에서 대변은 서로 평행합니다. 따라서 DE와 평행한 모서리는 모서리 AB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지금 DE, DE, DE 똑같네요. 자, 지금 공간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 자, 공간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뭐가 될까? 꼬인 위치가 되죠. 자, 꼬인 위치 다시 한번. 만나도 안 되고 평행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의 1번, 2번에서 보니까 만나는 거 이렇게 선생님이 지웠죠? 자, 그리고 평행한 것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면 나머지 모서리들이 바로 뭐가 된다?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위쪽에서는 다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만날 테고, 자, 여기 보이는 누가 보여요? 바로 FC가 보이죠. 그죠? 모서리 FC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보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모서리 BC도 보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아직 안 지워진 거 B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모서리 AC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보시면 여러분들 꼬여있는 느낌 아마 들 거예요. BC도 D하고 서로 꼬여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특히 꼬인 위치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만 그냥 딱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라는 건 각 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맞죠? 자, 첫 번째 모서리 CD에 평행한 면 했습니다. 자, 모서리 CD와 평행한 뭘 찾으래요? 면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요 직선과 평행한 면, 만나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함해도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여기 보이는 면이 첫 번째 보이죠? 여러분들. 평행하게 보일 겁니다. 즉, 면 ABF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면 ABFE.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요 밑에 보이는 면, 요 밑면도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EFGH. 더 이상은 없죠. 그죠? 평행한 면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모서리 CD와 직교하는 면 했습니다. 자, CD와 직교하는 면, 이제 요거 살짝 지우고서 볼 텐데요. CD와 90도로 만나려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바로 요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면 BFGC, 면 BFGC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요 앞면이 있듯이 저 뒤에 보이는 면 있죠? AEHT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AEHT도 이렇게 90도고 이렇게 90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AEHD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서리 CD를 포함하는 면, 요것도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자, 모서리 CD를 포함하는 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면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끝없이 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만약에 요 직사각형에서 요 끝에 있는 요 변 있잖아요. 요거는 포함된 게 아니라 끝에 경계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래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CAD를 포함하려면 뭔가 이렇게 있으면요. 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딱 가운데 양쪽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만 면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끝없이 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만약에 요 직사각형에서 요 끝에 있는 요 변 있잖아요. 요거는 포함된 게 아니라 끝에 경계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래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CAD를 포함하려면 뭔가 이렇게 있으면요. 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딱 가운데 양쪽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CD는 우리가 면 ABCD를 생각해보면 위의 면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라서 요 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이 끝없이 펼쳐질 테니까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하는 면에는 면 A, B, C, D가 있다. 끝에 경계에 있다고 해서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면에 포함, 요 면을, 변을, 모서리를 포함하는 건 지금 여기도 보이죠. 그죠? 여기 있는 CGHD, CGHD. 이렇게 두 개가 바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끝에 경계에 있다고 해서 포함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난이도 조금 올려봐야 되겠죠? 실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에 대한 다음 설명이네요. 다음 그림이 아니라. 자, 그림에 대한 다음 설명인데 이 그림은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자, 직사각형의 특징이 뭐가 있죠? 그죠? 마주 보이는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 알고 있죠? 기호로 미리 써볼게요. 자, 이렇게 둘이 또 평행하다라는 걸 구분해서 두 개로 표현해 볼게요.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AB하고 A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기억하시죠?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AD하고 BC가 평행하대요. AD와 BC 평행인 거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점 DS입니다. 자, 점 D는 선분 DC 위에 있다. 맞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AB와 BC는 한 점에서 만난다. AB하고 BC는 당연히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B에서 만난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점 A는 했습니다. 점 A는 AD와 DC의 교점이다라고 했는데 AD와 DC의 교점은 점 D죠. 그죠? A가 아니라 이걸 고쳐본다면 점 D로 이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니까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에서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A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AB와 평행한 거 바로 CD 보이고요. GH 보이고 EF 보이겠죠. 그죠? 몇 개가 보입니까? 3개가 보여요. 결국 A의 값은 3이구나.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서리 EH 있습니다. 자, 모서리 EH는 여기 있어요. EH죠? 자, EF가 아니라 EH는 지금 여기 보이는데 자, 요 EH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 있어요. 자, 지금 요 모서리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건 각각의 면이 지금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E도 수직으로 만나고 DH도 수직으로 만나고 요 밑면이 또 직사각형이니까 FE도 수직으로 만납니다. GH도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겠죠. 그래서 B의 값은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복잡한 거죠. 자, 모서리 C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데 CG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는 방법은 꼬인 위치는 만나도 안 되고 평행해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C에서 만나는 CD와 BC를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G에서 만나는 GH와 FG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만나는 건 지웠죠. 자, 이제 평행한 거 지워볼 텐데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래. 요렇게 4개가, 3개가 더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평행한 거. 요렇게도 우리가 지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바로 뭐예요?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지웠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꼬인 위치일 테고 바로 AD 보이고요. 그 다음에 AB 보이죠. 그죠? 지워지지 않은 거 찾아보면 요렇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답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해보면 결과는 얼마가 된다?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직육면체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정육면체. 원래는 정육면체가 이제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자, 정육면체에 나머지 모서리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잘라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잘라냈는데 이제 남은 입체도형입니다. 자, 모서리 A, B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했죠. 자, A, B와 평행한 모서리. 요거 실제로 지금 지어져서 없어요. 그죠? 평행한 모서리는 결국 요렇게 또 이쪽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이상 없으니까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모서리 B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있죠? 자, BD 한번 그려볼게요. 자, BD와 꼬이려면 만나도 안 되고 평행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 지어보면 D에서 만나는 게 DA, DG, DH가 있죠. 그다음 B에서 만나는 게 BA, BF, BG가 있습니다. 일단 만나는 거 쭉 뺐어요. 그죠? 자, 그다음 지금 요 모서리하고 이제 평행한 걸 빼야 되는데 요것과 평행한 모서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꼬인 위치가 되겠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직접 그려본다면 여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B의 값은 5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답이 된다? 바로 7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응용사 한번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들 잘라낸 거. 자, 이제 다음 문제 고난도 4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고난도 4번 같은 경우에 일단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직선과 세 평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학교 시험을 지금 거의 저학기제 때문에 안 보겠지만 예전에 선생님 때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얼마 안 됐죠, 지난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막 직선이 3개가 있고 평면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막 혼자 이래요. 막 직선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혼자서 막 두 직선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감독하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해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니?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니? 답이 11번에 몇 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선생님이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풀면 쉬운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직육면체 좀 여러 개 그렸다 지었다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려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직선 L과 평면 P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내가 정해야 되겠구나. 요 평면을 P라고 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요 P에 대해서 L이 수직이야?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 나 요거 한번 L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두 번째 조건 M하고 P도 수직이야? 그럼 요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또 다른 거 생각해 보면 이것도 M일 수 있고 수직인 게 이것도 M일 수 있고 물론 이것도 M일 수 있겠죠. 근데 뭐 요거 M이라고 놔보면 M과 L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서로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그렸다 지었다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그려볼 텐데요.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자, 직육면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선택지가 L과 M이 직선이네요. 소문자니까.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나는 요걸 L이라고 해보고 요걸 M이라고 해볼까? 둘이 평행해. 그죠? 근데 L과 N이 또 평행해? L에 대해서 또 평행인 거. 그럼 요거 평행이겠네. 라고 요걸 N이라고 놔봐야지. 그랬더니 M과 N은 서로 어떻습니까? 평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2번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은 이제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대문자는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평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평면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평면 PQ가 수직이래. 그럼 나는 요 평면을 P라고 놔봐야지 했어요. 그 다음에 Q. 요거에 대해서 수직이면 요거. 그죠? 요거 한번 Q라고 놔봐야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또 Q라는 평면과 R은 평행하대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요 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평면, Q에 대해서 평행한 평면, 이렇게 우리가 R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R 마주보고 있으니까 평행할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P하고 R 또한 서로 뭐가 됩니까? 수직이다라는 3번도 옳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4번은 이 그림에서 바로 가볼 텐데 요걸 R이라고 놓지 않으면 되겠죠. 앞부분은 지금 조건이 똑같고 Q에 대해서 수직인 R이 있대요. 요 Q에 대해서 수직인 R은 잘 보세요. 자, 주황색으로 볼 텐데 Q에 대해서 수직인 건 물론 방 오른쪽 벽면에 대해서 수직인 건 요렇게 뒷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R이라고 생각해 보면 P하고 R은 서로 뭐가 됩니까? 수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방 천장과 뒷면은 서로 수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평면 Q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이렇게 뒷면을 잡는 게 아니라 요 면에 대해서 옆면에 대해서 바닥도 수직이거든. 그죠? 내가 이걸 R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P하고 R 같은 경우는 수직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직일 수도 있지만 P하고 R이 평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5번 보기 또 그림 지우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 나왔어요, 일단. 자, 직선 L과 평면 P가 수직이래요. 또 직육면체 그리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험이 있던 때였다면 항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엄청 유명한 기출문제라고 선생님이 막 눈 부릅뜨면서 강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선 L과 평면 P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요 평면, 천장, 우리 집 천장을 평면 P라고 놓고요. 요거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 L, 뭐 요 정도를 우리가 L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평면 P에 대해서 평행한 평면 Q가 있대요. 아, 그러면 P, 우리 집 천장과 평행인 건 바닥이겠죠. 아, 요렇게 우리가 이 평면을 Q라고 놔봤더니 이 바닥과 옆에 있는 모서리 사이는 서로 뭘 이루고 있습니까? 수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직접 한번 선생님처럼 직육면체 그려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 추천 문제 하나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자, 평면 P 밖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평면이 있어요. 평면 위에 점이 4개가 찍혀 있는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게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면 밖에 한 점 A가 있는데 이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으로 정해지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점 BCE를 갖고 평면을 만들어도 이 평면이고 BCD를 가지고 만들어도 이 평면입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BCE를 갖고 만들면 삼각형이 아니에요. 평면은. 알았죠? 끝없이 펼쳐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만든 평면도 P고 또는 BCD를 갖고 만든 평면도 P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뭐 EDC를 갖고 만든 평면도 다 똑같이 P가 됩니다. 밑에 있는 4점 중에서는 어떻게 3점을 잡아도 언제나 P가 될 테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ABC 가지고서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고 ACD 가지고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ADE 가지고서도 만들 수 있고 저 뒤에 ABE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사각뿔처럼. 됐죠? 이렇게 해주면 총 면이 옆에 4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으니까 5개가 있다라고 답을 쓰기 쉬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B와 D와 A를 가지고서도 마치 사각뿔을 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죠? 그러한 평면이 또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A와 C와 E를 가지고서도 평면 하나가 이렇게 또 존재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총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답은 7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예전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했던 기출문제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간에서 한 평면이 정해지기 위한 조건이었는데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 직선과 직선 밖의 점에 의해서 그 다음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 한 평면이 정해진다라는 거. 이 내용은 따로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교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에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